솟아오르는 피라미드, 복잡한 상형 문자, 그리고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들. 이집트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졌던 15가지 무서운 것들을 밝혀내고 그 문화적 의미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1. 이왕실 결혼. 고대 이집트의 특별한 관습 중 하나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특히 파라오들 사이에서요. 오늘날에는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으로 종교적 및 정치적 역할을 충족했습니다.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고 신성한 존재의 직계 후손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마아트, 즉 균형과 질서의 보편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어 자녀들이 신성한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 이러한 결혼은 왕실 가족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혈통 외부와의 동맹을 제한함으로써 내부 갈등과 정치적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충성을 확보하고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며 안정적인 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관습은 논란이 아니라 왕국의 신성과 정치적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이 생을 넘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2. 보존의 예술. 고대 이집트에서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전통은 미라 제작으로 이집트인들의 깊은 신념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정교한 의식이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제사장이나 엘리트 관리들이 수행했으며 이 과정은 최대 70일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세척으로 시작하여 장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보존한 후 신성한 항아리에 담거나 몸 안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 후 몸은 약 40일 동안 나트론이라는 자연 소금으로 처리되어 보존되었습니다. 건조된 후 깨끗이 세척하고 오일로 도포한 뒤 여러 겹의 리넨으로 정교하게 감쌌습니다. 제사장들은 종종 보호 부적을 겹사이에 두었고 수지나 고무가 포장을 밀봉하여 몸이 영원한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의식 관행.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장례 문서가 그들의 장례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글들은 무덤벽, 파피루스 두루마리, 장례 물품에 발견되어 고인이 위험한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동안 안내와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문서, 관 문서, 그리고 유명한 죽은 자의 책과 같은 여러 종류의 장례 문서를 개발했습니다. 각 문서에는 죽은 자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문, 기도 및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 부분은 오시리스 신 앞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공은 영원한 낙원을 약속했지만 실패는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심판을 넘어섰습니다. 봉인된 문을 여는 주문, 음식과 물을 소환하는 주문, 악령을 쫓아내는 주문, 그리고 새, 뱀, 또는 심지어 악어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문서는 저승의 시련을 극복하고 신들의 호의를 얻으며 영원한 사후 세계에서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탐색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험은 어떨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4. 적에 대한 상징적 행동. 흥미롭게도 저주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단순한 미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종교 관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보호하고 적을 상징적으로 무력화하는 이러한 행동은 질서를 유지하고 불운을 쫓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제사장들에 국한되지 않았고 제사장, 마법사,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신념이 이집트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은 해로운 힘의 상징적 표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점토나 밀랍 인형, 도자기 조각, 또는 해를 끼치는 자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새긴 파피루스 두루마리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목표는 일반적으로 경쟁자나 잘못된 행동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이러한 물체는 부정적인 영향과 행동을 중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과 관련된 개인의 이름을 나열한 텍스트나 비문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불안, 경쟁, 권력 투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보이지 않는 힘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충성심이 얼마나 멀리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다음 생으로 따라가기를 자원했을까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5. 헌신에 전환 의식.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개인이 통치자를 넘어 이 세상을 동반하는 관습입니다. 일부 고고학적 발견은 이러한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규모와 빈도는 불확실하며 학자들은 여전히 증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의 발견은 파라오의 매장지 근처에서 발견된 하인의 무덤을 보여줍니다. 이 무덤에는 통치자와 동시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충성스러운 수행원이 파라오를 사후 세계로 동반하기 위한 의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자연적 원인이나 자발적인 참여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중왕국 및 신왕국으로 전환하면서 서면 기록은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 문서와 신화는 제물이나 희생의 모티프를 언급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아닌 영적 신념의 상징적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든 상징적이든 이러한 전통은 이집트인들의 충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헌신을 넘어서 이집트인들은 일상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지만 그들의 치유자들은 의학과 마법의 경계를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6. 고대 이집트 의학.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 의학은 과학, 신념, 의식의 정교한 혼합이었습니다. 치유자들은 높은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세계관에 뿌리내린 의식적 관행과 함께 실용적인 치료를 결합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 중 하나는 특정 치료법에 인간의 유해를 포함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의 신념 체계 내에서는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심 개념은 공감 마법으로 인간의 몸이 죽음 이후에도 치유 속성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힘이 있거나 재능 있는 사람의 유해는 살아있는 자에게 활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뼈, 조직, 기타 요소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의약품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루로 만든 뼈는 두통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렌더링된 지방은 상처와 피부 질환을 위한 치유 연고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존된 유해가 정교하게 가공되어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균형을 회복하고 불운을 쫓아내며 웰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인간의 재료로 만들어진 치료법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신성한 동물. 고대 이집트에서 동물들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신들의 살아있는 반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사나운 악어와 사자에서 우아한 고양이와 새까지 각 생물은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전체 공동체를 고무시켰습니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사원이 세워졌고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이 선물을 바치고 기도를 외우며 정교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피스 황소는 신 푸타의 지상 동반자로 여겨져 멤피스에서 큰 중요성을 지녔고 악어 신 소백은 악어가 간과 마음을 사로잡는 도신 크로코딜로폴리스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신중하게 기르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으며 보호와 번영,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존경받는 생물들은 정교하게 보존되어 웅장한 매장지에 안치되었고 종종 많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동물 유해로 가득 찬 방대한 지하실을 발견하여 이러한 관행이 고대 이집트 생활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8. 부적. 이집트인들은 마법이 치유하고 보호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세계에서 유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중심에는 마법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진 부적이 있었습니다. 부적은 돌, 점토, 금속 또는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종종 신성한 동물 또는 강력한 상징을 묘사했습니다. 각 부적은 특정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와지트 부적은 보호와 치유와 관련이 있었고 제드 상징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나타냈습니다. 부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착용하여 행운을 끌어오고 해로운 힘을 쫓아내며 개인적인 문제, 즉 질병과 출산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라의 린은 포장 사이에 놓이거나 무덤 안에 배치되어 고인의 사후 세계에서의 보호를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물체의 제작은 신성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종교 의식에 능숙하여 제작 과정 중 기도를 외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보호하는 마법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독특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외면받는 존재로, 아니면 훨씬 더 존경받는 존재로? 9. 난쟁이. 고대 이집트에서 난쟁이는 놀랍게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외모는 제한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난쟁이들이 왕실과 파라오의 가정에서 저명한 역할을 수행하며 숙련된 장인, 보석 세공인, 공연자 및 종교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높이 평가되었고 종종 엘리트 서클에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파라오 쿠푸의 통치 기간 동안 살았던 난쟁이 세네부가 있습니다. 그는 난쟁이의 우두머리라는 직위를 가졌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있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무덤과 사원에서의 예술적 묘사는 난쟁이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그들의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이 지위는 종교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난쟁이는 종종 비슷한 특징으로 묘사되는 신 베스와 푸타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베스는 가정과 출산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어 이집트 문화에서 난쟁이에 대한 존경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삶을 더 깊이 형성한 것은 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생존에서 영성까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0. 나일강.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의 생명선으로 경제, 일상생활,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필수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의 리듬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의 연례 홍수가 농업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홍수물은 강둑에 영양이 풍부한 퇴적물을 남겨 황량한 땅을 비옥한 농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밀, 보리, 아마와 같은 중요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농업은 경제의 기초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홍수 주기는 농부들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 중 하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 기술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농업을 넘어
나일은 이집트의 주요 교통 및 무역 경로 역할을 했습니다. 물 위에서 물건과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며 먼 도시와 마을을 연결했습니다. 나무 배와 파피루스 뗏목은 돌, 목재, 음식, 직물, 도자기를 운반하여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나일은 또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생명을 주는 홍수를 가져오는 신 하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의식, 축제, 그리고 의식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집트 사회에서의 신성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일이 생명을 주었다면 사후 세계에서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믿었던 삶은 어떨까요? 이 믿음은 얼마나 멀리까지 확장되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1. 수행원 제공.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복잡한 관습 중 하나는 수행원을 사후 세계로 동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신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특히 초기 왕조 시대, 즉 기원전 3100년에서 기원전 2686년 사이에 관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 의식은 주로 파라오와 고위 엘리트의 장래에 예약되어 있었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수행원과 때로는 소중한 동물들이 죽음 이후에도 그들을 계속 섬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시대의 인체 유해가 포함된 많은 무덤을 드러내어 이 신념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의식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외모를 보존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는 사후 세계를 위한 신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관습은 사라지고 우샤부트라는 작은 조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인물들은 신성한 텍스트가 새겨져 있으며 실제 수행원이 필요 없이 사후 세계에서 고인을 위해 마법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12. 꿈과 징후.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과 초자연적 징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념은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인의 선택, 정치적 결정, 심지어 종교적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자는 동안 받은 메시지는 예언, 경고 또는 미래에 대한 안내를 드러낸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꿈 해석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높은 가치로 여겨졌으며 일반 농민부터 제사장, 심지어 파라오들까지 모두가 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전문가는 꿈의 상징적 언어를 해독하고 개인이 이러한 천상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체스터 비트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 문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수많은 꿈과 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이집트 사회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게 하며 건강, 가족, 정치 및 종교 생활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꿈만이 이집트인들이 의존한 유일한 징후는 아니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 이상한 날씨, 또는 동물의 행동도 신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제사장과 조언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분석되어 농업, 전쟁, 의식 활동에 대한 결정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세상은 징후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읽는 방법만 알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생활에서 결정을 바꾸게 만든 꿈이나 이상한 징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신성한 본질의 소비.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에서 생존 행위에 대한 주제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흩어져 있는 증거들은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것이 드문 생존 전술이었는지, 상징적 의식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더 넓은 문화적 관행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언급 중 하나는 피라미드 문서에서 발견된 이른바 식인 찬송가입니다. 이 고대 문서는 왕이 신의 재물을 섭취하여 신들의 힘을 흡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왕이 불사의 존재와 신과 같은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또한 신체적 외상 흔적이 있는 인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근 시기의 의식적 행위나 생존 관행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흔적이 장례 관습이나 소비와 관련 없는 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증거는 결론적이지 않아 학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4. 치아 관리. 치아 관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놀랍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구강 건강에 대한 고급 이해를 보여주며 일상생활과 의학 지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빵과 맥주를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 풍부한 식단은 기본적인 제분 기술로부터 오는 모래와 함께 결합되어 충치, 잇몸 감염 및 심각한 치아 마모와 같은 일반적인 치과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에버스 파피루스와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를 포함한 고대 의학 문서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한 꿀과 약용허브, 그리고 치아 제거 및 농양 치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러한 관행을 뒷받침합니다. 청동겸자와 뼈 또는 상아로 만든 이쑤시개와 같은 물품들은 이집트인들이 직접 치과 시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치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예방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한쪽 끝이 다른 씹는 나무 막대기는 초기 칫솔 역할을 했고 나트로는 치약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구강 건강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균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더 큰 믿음의 일부였습니다. 15. 조상 숭배. 고대 이집트에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 간의 연결은 깊이 개인적이고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 신념 체계의 중심에는 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인이 된 자와 살아있는 자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음 세계로 넘어간 사람들이 아름다운 서쪽 또는 이하로의 들판이라는 곳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친숙한 세계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녕은 남겨진 자들의 행동에 의존했습니다. 양쪽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고 음식, 음료 및 소중한 물품을 바치며 두 세계를 넘나드는 신성한 말을 외쳤습니다. 무덤과 사원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두 세계가 만날 수 있는 정교하게 설계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장면, 상징적 예술, 그리고 번영하는 다음 세계의 묘사가 장식된 이 장소들은 가족과 조상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와 일상적인 의식을 통해 이러한 관행은 연결을 강하게 유지하며 균형, 보호, 그리고 지속적인 조화를 촉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겁니다. 채널에 다루었으면 하는 다음 주제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